리플은 신인가?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영상을 올립니다. 저녁은 조금 일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일단 어제 늦은 오전 영상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일단 비트가 조정이 좀 왔고 지금도 좀 조정이 진행이 중인데요. 순간에 알트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다시 알트가 버티면서 올라간다는 건 사실상 우리는 알트장을 겪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도미넌스가 굉장히 중요한 건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 쭉쭉쭉쭉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알트장이 오고 있고, 다만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도미넌스가 언제쯤 반등할 것인가, 상승한다가 아니에요. 기술적 반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떨어지는 것도 이렇게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떨어지다가 중간에 올랐다가 떨어지다가 중간에 올랐다가 떨어지다 중간에 올랐다 이런 느낌인데, 요런 부분에서의 튀어오르는 모양들, 도미넌스가 튀어오를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마침 비트가, 원래 제가 생각하는 무빙은 어제 이 반등 요런 게 나오면서 이 위에서 놀았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지금 얘가 다시 빠졌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더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올라갈지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이제 7일선을 지키는 줄 알았으나 일단은 지금 모양 봤을 때는 좀 떨어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눌림이 크게 나올 때는 알트들이 지금 어쨌든 많이 오르면서 순환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좀 시세가 좀 조정이 좀 세게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이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조심을 해야 되는데, 다만 뭐 조심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현금 100%를 하라 뭐 하라 이런 적은 제가 한 번도 없는 거 아시죠? 항상 뭐 10%에서 15% 정도 입절 해놓고 분할 입절 해놓고 그거 가지고 기다리고, 오르면은 뭐 내가 들고 있는 게 많으니까 땡큐, 내려가면 나 현금화 좀 해서 땡큐, 이런 관점으로 상승장은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끝날 때까지. 이 스탠스는 거의 안 바뀔 거예요. 다만 그런 자리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게 안 온다라고 했을 때는 얘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10만 달러를 뚫고 뭐 11만, 12만이나 10만에서 요 사이에서 이렇게 갔다가 한 번 딱 떨어지면은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 30% 조정이나 이런 게 항상 상승장 중간에도 왔었어요. 사이클마다 보면은, 자, 이거 가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트를 먹으려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좀 귀찮겠지만 이 부분이 30% 하락이 온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이때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는데, 요때가 실제로 30% 하락이 왔고 2021년 1월이죠. 그리고 2017년 사이클에도 보면은 얘는 좀 중간중간 많이 왔습니다. 여기서 한번 오고 여기서 오고 여기서 오고 여기서 오고 하니까 이렇게 길게 갔던 거죠. 근데 제가 요번에 보는 사이클은 2021년과 2017년이 두 가지가 합쳐진 사이클이기 때문에 많이 가고 조정이 작게 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특징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얘가 비비다가 10만 달러를 가면, 자,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하는 모양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비비다가 올라가서 10만 달러대 넘으면은 이때 한번 갔다가 이런 게 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좀 더 시간을 지내면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좀 어느 정도는 단기간에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으나, 여기서는 일단 제가 볼 때는 뭐 수렴의 형태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밑에 하단부에 좀 공간이 남죠. 이게 이제 한 번 더 떨어질 때 만약에 도미넌스 반등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알트가 그때는 좀 눌림이 올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때를 노려서 이 구간에 오면은 알트를 다시 줍줍하는 방법, 그렇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결국 뭐냐면 신규를 좀 털어먹는 과정이에요. 계속. 그죠? 그러다 보면 신규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몇 번 털리고 나면 역시 존버가 답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불장이다. 심지어 이제 이때 유튜브 같은 걸 슬슬 본단 말이에요. 뭐 제 것도 볼 것이고 다른 분들 것도 볼 거다 할 거고 한데, 그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이거겠죠. 김프가 역프다. 이거는 역대급이다. 역대급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청자들도. 무슨 생각을 하냐? 역프? 오케이, 역대급? 아직 애들 안 들어왔어? 나 빨리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1단계 500에서 500 찐불장 전초전 이러면서 시험 삼아 뭘 사냐면은 비트 같은 거 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감질만 나니까 알트를 사는데 뭐 리플 많이 오르다 보니 뭐 리플을 산다던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되니까 요게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존버 하니까 되고 리플 같은 것도 잘 오르고, 그래서 제가 구매이지 오르는 게, 여러분들 이제 안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물론 계속 리플 강조하고 이거 메타를 거의 다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설사 갖지 않더라도 이게 되면은 결국 이런 올드 유저들의 향수를 자극하기 때문에 돈을 다 싸들고 와요. 뭘 들고 오냐? 이렇게 싸들고 온다.
그럼 이때부터 얘네들이 웬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것이고 그 오랜 횡보하는 기간 동안 사람들은 다 떠나면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죠. 다른 메인 알트들로. 그럼 얘네가 이제 오를 때 그럼 이제 또 돈을 끌고 와요. 빚을 내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막 돈 끌어오고 얼마 넣어서 얼마 됐다. 리플이 얼마 올랐더라. 입소문 퍼질 때 시기다. 얼마 넣었으면 뭐 1억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라는 거죠. 너무 설명이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던 부분이 이분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놔서 딱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있죠? 조정 크게 한 번 오면 시드 좀 늘려야겠다. 시드 재춘중. 그러니까 뭐 이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큰 조정을 차트상으로는 리스크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선을 끄면은 이런 식으로 공간이 남지만 사실 이렇게 선을 그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수렴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트적으로만 본다고 하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면 조정을 바라고 눌림을 보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매몰되면 사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가는 거 같아요. 난 조정이라고 확신을 하고 조정이 와야만 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그냥 끼워 넣기 때문에 실제로의 움직임에 대응을 잘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제 선을 긋고 여기도 뭐 이런 식으로 긋던지 이렇게 이제 하던지 해서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줍줍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업비트의 알트들을 좀 보면은 이런 고각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언제 끝날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불타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이때쯤 되면 불타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리플의 거래대금이 이걸 증명하고 있지. 8조예요, 8조. 9조 가까이 되는데 도지도 이제 재미없는 종목이 됐어.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리플이나 이런 거를 나중에 다 몰려갔어요. 근데 갑자기 도지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지의 거래대금이 낮아지는 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텔라노면 잘 갔죠. 근데 지금 이렇게 쉰다라는 거예요. 이 쉬어가는 구간들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알트들로 순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많이 쉬었다. 그때가 되면 다시 얘네들을 들어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끝나고 이동평균선이 어느 정도 맞춰졌을 때 얘가 올라간다라는 거. 그게 상승장이에요. 상승장은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러다가 나중에 얘가 상승하고 횡보해야 되는데 하락하고 횡보하고 또 하락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보통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때 팔아도 돼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든 왼쪽 어깨 혹은 오른쪽 어깨인데 왼쪽 어깨가 사실 제일 좋을 때긴 하죠. 왜냐면 이때가 거래대금이 가장 많을 때니까. 이때랑 이때가 가장 많을 때겠죠. 근데 이때 못 팔았다라고 하면 이때 팔아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상승, 횡보, 뭐 상승, 횡보, 하락, 횡보, 하락 이때만 판다는 거. 이거 진짜 개꿀팁이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알트 시즌은 이번 달부터 2023월까지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저도 이거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시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과 2021년의 사이클을 합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한 3월 정도까지 보고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일단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상황이 되면 바뀌면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들에 대응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힘들다. 그리고 뭐 꿀팁을 제가 도지를 알려주고 뭐해도 써먹기가 너무 어렵다. 전 차트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밥상 다 차려주고 떠먹어주기까지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멤버십에 가시면 되는데요. 멤버십 보면 어제 아발란체도 많이 올랐죠. 아발란체 타겟, 아비트럼 타겟, 체인링크 올 타겟. 체인링크 어디 있습니까? 지금 거의 제일 많이 올랐죠. 체인링크가 헤데라랑 같이. 그 다음에 리플도 2차 타겟까지 완료. 얘는 이제 어디서부터 잡았냐면 자 요때예요. 얘는 처음에 저희가 이때부터 잡았어요. 이때부터 648, 792부터 그때부터 계속 발라먹는 거예요. 그죠? 쭉쭉쭉 발라먹는 거예요. 그래서 눌림목에도 아비트럼이나 뭐 잘 잡았기 때문에 개이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있는 뭐 에이브라던가 이런 것도 다 픽이고 아이오타도 픽이고요. 잘 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많이 받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멤버십 와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고 원칙만 지켜도 여러분들이 기존에 했던 매매보다는 훨씬 더 잘 되는 거를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신경을 덜 써도 되고 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본업도 열심히 하고 좀 잠도 잘 자고 하면은 정말 이게 시너지를 잘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코인이 오른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새벽에도 보고 주말에도 보고 뭐 아침에도 보고 점심에도 보고 계속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있으면 나중에 상승장이 끝날 무렵 때 되면 여러분들 체력이 안 받쳐줘요. 이거 정말 진짜 아닐 것 같지만 진짜 팩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경험담이에요. 제가 여기저기 물어봐도 이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했던 부분이 많았고 저도 많이 힘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덜 거다. 워라벨이라는 개념을 챙길 것이다. 그래서 멤버십을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회원 전용 게시물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 텔레그램 소통 브리핑방과 소통방 두 가지 링크가 있으니까 동시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물하시는 분들은 멤버십하고는 별도의 방이기 때문에 멤버십 오시면 안 되고요. 선물방이 이렇게 있거든요. 롱,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때 이제 손절이 한번 났는데 바로 만회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위에 보면은 다 타겟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 커다란 상승장의 추세에서 선물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흔들리는 부분들 그리고 청산이 났던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덜 당하게 할 수 있고 좀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선물방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걸 보면은 이런 알트코인 시장 구조를 8년 동안 보지 못했다는 게 2017년의 움직임과 비슷하게 보여서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2017년 여러분들은 2020년과 21년을 기억하겠지만 사실 정말 알트코인이 미친 듯이 올랐던 건 이때였어요. 2017년. 제가 이때를 기억하기 때문에 2021년에 조금 늦게 판 감이 있어요. 더 오를 것 같은데 이때랑 똑같이 가면? 약간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늦게 판 경향이 좀 있는데 정말 2017년 사이클이 오잖아요. 그럼 그냥 대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아시겠죠? 그냥 대박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번 장이 끝나면 닷컴 버블이 끝난 것처럼 진짜 망할 수 있다. 망한다는 말이 진짜 알트들이 대폭락 올 수 있기 때문에 존버를 하면 안 된다. 이번 상승장이 끝나면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반대로 사람들이 존버하게끔 유도하려면 진짜 이렇게 미친 듯이 올려야 되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금 비중을 만들 때에도 과도하게 조정에 베팅하지 말라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놓고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심리적으로 동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못 잡은 거 가지고 내 잔고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뽀모가 오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오죽하겠습니까?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상승장 끝날 때까지는 이러한 패턴으로 원칙을 지키면서 이 리듬감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 정말 많이 강조드립니다. 이 리듬감. 지금 되게 추상적이라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계속 그 영상을 오늘 영상부터 이전 영상들까지 쭉 한번 천천히 한번 보세요. 시간을 내서 이거 꼭 보셔야 되는데 제가 계속 일관된 스탠스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계속 상승장 끝날 때까지 갖고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저도 사실 똑같은 말 하는 게 어렵긴 한데 지겹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엄청 중요한데 어떡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 못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정말 달라질 수 있는데 계속해야죠. 목이 아파도 계속해야죠. 그죠? 그리고 트럼프 취임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 강세 모멘텀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파는 겁니다. 지금은 이 기대감이 너무 강해요. 트럼프라는 이 최초의 암호화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코인판은 얼마나 좋아질까? 이 기대감이 너무 빡세요, 지금. 그런데 막상 취임하면 생각보다 별거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별거 없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언제 보시면 되냐면 현물 ETF의 승인을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언제냐? 여기입니다. 현물 ETF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렸다면 막상 현물 ETF가 승인이 되니까 한 3주 동안 빠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죠. 그럼 이거를 트럼프 취임식으로 기준을 잡아도 돼요. 그럼 조정이 좀 왔다가 그리고 트럼프 빨로 마지막 랠리하고 끝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3월달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왜냐? 이때도 보시면 1월 23일이 됐다가 3월 14일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 랠리 정도 더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알트코인은 항상 비트코인 고점이 나온 다음에 같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알트코인 고점은 이때보다 좀 더 올라간다. 그때 좀 같이 빠졌다가 얘네들 한 번의 상승 정도를 더 주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것까지 감안하면 한 3월에서 4월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뭐 4월 초 정도?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상황이 바뀌면 조정이 또 길어진다거나 하면 이런 횡보 구간이 길던가 하면은 그때는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계속 바뀌면은 영상에다가 관점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뭘 해야 되냐? 구독, 그건 뭐 이미 돼 있으시더라도 알림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영상을 굉장히 열심히 찍기 때문에 하루에 오전에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오후에 올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하려면 알림 설정을 해놓으신 다음에 해놓으면 계속 핸드폰에 알림이 뜨니까 알림 뜨면 여러분들 뭐 직장에서 화장실을 가서 한다던가 이제는 그럴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안 되지만 직원들 좀 시켜놓고 저 가가지고 화장실 한 켠이나 그런 데서 볼 수도 있단 말이지. 이게 더 심해지면 진짜 다 그래요. 지하철에서 안 보는 사람 없어, 버스에서도 없어, 뭐 카페 가면 다 코인 얘기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슬슬 그럴 때가 됐어. 제 구독자분들은 이미 이 절여질 때가 됐단 말이에요. 상승에. 그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처럼 하면 고점이 맞는데 아직 그게 아니기 때문에 1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몰래 할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알림 설정이 필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테더가 또 10억 달러가 신규 발행됐습니다. 돈이 그냥 계속 들어와요. 글로벌 M2는 조금 떨어진다 그러는데 얘는 계속 늘어나죠. 그게 무슨 말이냐? 전체 시장의 돈의 일부가 계속 어디로 들어온다? 코인 판때기로 들어오고 있다. 나중에 이게 가속화가 되면서 미국 주식하는 사람이나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나 뭐 국내 주식을 하는 사람이나 기타 등등 오만 사람들이 다 어디로 들어온다? 암호화폐 판때기 들어오면서 얘네들이 돈 벌었다 자랑하고 레버리지를 쓸 때쯤 끝난다. 상승장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난달 유로 기반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 아까 말한 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전체 시장에서 그죠? 유입이 되는 양이 많아지고 있다. 유럽도 점점 되게 죽고 있어요. 저성장이 늪에 빠지고 지금 무슨 전쟁 이슈도 있고 해서 굉장히 빡세요 지금. 이번 겨울 당장 어떻게 버티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추워질 때 어떡하냐고 이거. 러시아가 이거 가스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돌파구가 이게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부분. 그리고 미국에서 이 법무부 추정 주소가 24분 전 9.68억 달러의 코인베이스를 비트코인에 입금을 했다는데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에 입금했다는데 이걸 어쨌든 매도가 나와서 시세가 좀 떨어진 감이 있어요. 새벽에 조정이 좀 나온 감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해서 밀어 올리게 된다면 이제는 우리는 뭐가 됐냐면 악재가 하나 해소가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개미들이 좀 더 털리는 영역이 될 거예요. 이미 매도세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떨어진다 하면 이거는 개미들이 털리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분들이 겁먹지 말고 주워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이거죠. 새벽에 현물거래소 쭈르륵 13,201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입금돼서 매도가 나왔지만 어쨌든 좀 버텨내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마운트곡스 이슈랑 똑같아요. 마운트곡스 때문에 뭐 사람들이 겁먹고 덮한 감이 있잖아요. 근데 마운트곡스가 결국 지나고 보면 그 정도 물량을 투하했는데도 시장은 끝나지 않았다는 게 이 정도 물량 가지고는 사실 어림도 없어요. 근데 다만 일시적인 조정이 될 수 있는 재료는 될 수 있다. 그런 개념인 거죠. 근데 이거는 결국 기회다. 라는 거 그렇게까지 우리가 알고 가면 이 오전 영상에서 정말 알차게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오전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후에도 시간이 된다면 영상 2개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